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검정 30일 완성 프로젝트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립협회, 대한제국, 그리고 독도와 간도 관련 문제를 볼 거고요. 특히 이 대한제국 관련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주요 사건들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는데 바로 2021년 그 문제가 194번 문제네요. 55회 문제로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대화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대한 얘기죠.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그러면 보겠습니다. 나흘이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키워드가 영국군이네요. 이 섬에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바로 뭡니까? 거문도 사건이구나. 그러면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 해서 1887년 영국이 여기 그대로 선비님이 얘기하고 계시네요. 러시아의 남진, 즉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정의 허락도 없이 우리나라 거무도를 2년간 불법 점령했던 사건이 거무도 사건이죠. 상당히 열받는 사건입니다. 그 답은 다 바로 그래서 3번이 답이 됐네요. 그럼 195번 문제 보겠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에요. 키워드를 보셔야 되는데 중추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장이란 키워드가 나와요. 그리고 대황제 폐하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독립협회가 먼저 생각나셔야 됩니다. 1896년부터 1898년에 활동하다가 해산됐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또 생각나셔야 돼요. 고종이 1895년 일단 명성황 시해 사건을 계기로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1897년에 다시 우리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꾼다? 예,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이제 황제를 자처하잖아요. 그리고 1897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10년대 10년이 바로 10년대까지가 대한제국 시기인데 바로 요 시기에 이 독립협회와 여러분 요 같이 겹쳤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처음에 독립협회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1898년 관민공동회 즉 정부 관료와 백성이 만나서 독립협회 주관하에 민중 토론대회를 열었고 여기서 헌의육조를 발표하죠. 이 헌의육조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중추원이잖아요. 이 중추원. 중추원을 실시해야 된다. 근데 중추원은 어떻게? 의회제도로. 그래서 지금 황제다. 아, 대한제국 시기구나. 그 다음에 의장, 무슨 부의장, 뭐 회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회의 이런 말에서 이거는 의회제도구나. 그래서 지금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중추원식 의회제도고요. 그리고 제가 뭘 만지다 좀 잘못 만져서 미리 여기 형광펜이 그어졌네요.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육조 내용을 본다. 즉 독립협회 활동을 본다. 바로 그 문제였었죠. 그럼 나머지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백오인 사건. 이거는 신민회가 해산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는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고요. 사창제 실시의 배경.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생각나야 되고요. 대원군은 황곡제 대신에 황곡제 없애고 사창제를 실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이거는 이들이 했던 중요한 활동이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고종이 1907년 특사를 파견했는데 그 이유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헤이그에 1907년에 특사를 파견했잖아요. 을사조약은 몇 년이었습니까? 1905년이죠.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졌고 이거의 부당함을 얘기하려고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19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또 배경이에요. 이 배경. 그러면 발신자 고무라 일본국 별리공사 수신자 사이온지 일본국 외무대신.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하여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의 허술함을 틈타 밖으로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겼음. 그러면 이거 무슨 사건 얘기한다? 예, 아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겼던 사건. 1896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가파천 왜 일어났습니까? 예,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즉 을미사변. 그래서 답은 1번이 됐네요.
그래서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원수부, 자, 대한제국 시기, 특히 1899년에. 자, 러일 전제, 대한제국 시기, 1904년에. 한일 신협약, 대한제국 시기, 1907년에. 용안포 사건, 대한제국 시기. 러시아가 우리가 용안포를 자, 점령하려다가 자, 실패했던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자, 2번부터 5번은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자, 사건이네요. 그 중에 특히 여러분 이 원수부 잘 나옵니다. 대한제국과 관계되어서. 자, 그럼 이제 다시 19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달을 발표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개혁안 자, 나열하고 이게 언제냐? 그러면 가부터 보겠습니다. 문벌, 양발, 상민의 등급 없애고 규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자, 선발하고 등용한다. 자, 공노비와 산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없애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한다. 드디어 신문제 없어지는 1차 가보개혁 내용이네요. 자, 청나라에 의존한 생각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 세운다. 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반드시 분리시켜 서로 뒤섞지 않는다. 자, 이거는 자, 홍범 14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 1차 가보개혁 끝나고 2차 가보개혁 직전에 바로 이 홍범 14조를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치에서 짐이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만국과 나란히 서는 대업을 이루라. 즉 단발령 실시하고 있네요. 자, 단발령은 바로 명성호 시해 당하고 이루었던 을미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보면 세 번째 1차 가보개혁 신문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2차 가보개혁 때 자, 이 발표했던 홍범 14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단은 다시 자, 내용이 뭐였다? 예, 단은 바로 자,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였었죠. 여기에 자, 을미개혁. 그래서 어쨌든 자, 가나다 문제였고 이거는 3점짜리 조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9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자, 키워드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고종이 황제를 즉위했대. 그러면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다음에 키워드 원수부. 그 다음에 탁골공원, 9번 신참, 전제군주제, 무슨 양무호, 상공학교, 대한천일회사. 자, 대한제국도 있었던 거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원수부라는 자 관청 두고 황제가 직접 군대를 지휘했었죠. 그러면 자 대한제국의 개혁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제국과 관계되어서 얼른 보셔야 되는데 특히 양전사업을 시행해서 뭘 발급했다? 지게 발급.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다 고종이지만 자, 조선이라는 왕조 때 고종이냐 아니면 대한제국 시기의 고종이냐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오근영에서 이영 이거는 자, 뭐였습니까? 고종의 얘기지만 자, 나라 국호 조선이었을 때. 그 다음에 박문고 이것도 고종의 조선 시기에. 자, 홍범 14조 이것도 자, 고종이었지만 언제? 이제 나라 이름 조선이었을 때. 그 다음에 유경공원도 고종이었는데 언제? 나라 이름 조선이었을 때. 그래서 자 고종의 정책 중에 지금 자 이 조선이란 국호를 썼던 시기냐 대한제국이란 국호를 썼던 시기냐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다시 19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자 며칠 전 폐하께서 황고단에 나아가 황제를 즉위했다. 그러면 대한제국이네요. 더더구나 어제는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했대. 자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 그러면 다 똑같은 선지. 자, 좀 전에 여기 양전사업을 시행하여 지게 발급. 자, 양전사업이 실시되어 지게 발급. 그러면 자, 조선 왕조에서는 양전사업 실시해서 뭘 발급했습니까? 예, 양안을 발급했죠. 근데 대한제국은 양안 대신에 지게라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그래서 토지 소유권 문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뭐예요? 다 좀 전에 자 고종이지만 조선이란 국호를 썼을 때죠. 전한국 설치 1883년에. 자 해상공국도 1883년에. 보빙사도 1883년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은 1882년에. 자 그래서 바로 요 계속 대한제국 시기냐 아니냐 요 차이를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두 개가 있네요. 자 200번 201번입니다. 자 밑줄근 관계가 발급된 시기예요. 자 키워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게 사무를 강원도에서 실시하여 영동은 울진군부터 실시하고 영서는 어디서부터 실시해서 관계 즉 관문서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지게란 말이에요. 지게 대한제국 관문서 즉 토지문서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라는 거 아셨고요. 그러면 자 대한제국과 관계돼서 자 키워드 원수부가 답이었네요. 1899년에. 나머지 영남 만인소 자 1881년 조선이란 국호 시기. 자 이거 남영군 묘를 도구로 하는 도굴상이고 오페르트 도구 사건 자 186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던 이거는 1866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고 통신사는 자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번 나갔던 1번 막부가 바뀔 때 나갔던 비정기 사절단이었죠. 그래서 지금 대한제국과 관계돼서 원수부, 지게발급 이런 키워드 잡으시고요. 자, 201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또 키워드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는 이후에 사용했던 자 국세인 황제 지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제국 시기고요. 자 대한제국과 관계되어서 간도관리사 이 시기에 또 독도 간도 문제가 자 복잡해지자 고종은 1904 뭐 2년에 그래도 되고 또는 1903년에 그래도 되고 어쨌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해서 간도를 우리 영토로 확실하게 했죠. 함경도 행정구역에 집어넣고 간도 지역에서 세금도 걷고 군인도 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선지 볼까요? 영아 아리랑은 자 일제강점기에 1926년에 유경공원은 1886년에 제누럴 샤머너 사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아까 여기 뭐였습니까? 1866년에 그 다음에 조사식차단 이거는 자 바로 이게 조사식차단 또는 문물식차단 이게 신사유람단이었고요. 1800 자 언제였습니까? 자 여기 갑자기 헷갈리네. 81년에 자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자 요런 시기적 문제 보시고 그럼 요거와 관계되어서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독립협회와 관계되어서는 여러분은 여기 독립협회 독립문 세우고 자 독립관 세우고 뭐 이런 것들 보시고 만민공동회 또는 관민공동회에서 자 헌의육조 체결 자 얘기했다는 거 헌의육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의회식 중추원 즉 중추원을 자 중추원을 의회제로 바꿔라 그 얘기였고요. 결국은 자 98년에 해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아가파천 1년 만에 고종은 자, 덕수궁으로 갔다는 거. 즉,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갑니다. 경복궁으로 가지 않으셨죠? 나라 이름 대한, 연호를 광목, 그리고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죠. 그리고 9번 신참, 이 말 많이 나왔는데,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 즉, 전제 군주제하에서의 근대화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대한국 국제라는 일종의 헌법을 발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자 아까 2차 가보개혁 때 23부를 13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중추원 좀 전에 여러분 이 독립협회에서 중추원을 실시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두긴 둬요. 근데 어떻게 자 의회제가 아니라 황제 자문기구로 바꿔버리죠. 그 다음에 계속 나왔던 원수부 황제가 직접 군대를 통솔하는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해서요. 기계를 발급합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자,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문서였죠. 여러분 등기부 등본처럼 자, 지게를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대한제국에서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느냐. 그래서 지금 간도 관리사를 파견합니다. 특히 1902년에 이범년을 1902년에는 간도 시찰원이었고요. 1903년에 간도 관리사가 되는데 한국사 검정에서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도와 관계되어서 또한 대한제국 제7령 41호 되게 중요해요. 1900년 10월 25일 날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했죠. 그래서 요 독도와 관계되어서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 대한제국과 관련된 문제와 이론을 좀 집중적으로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